안녕하세요. 신재영 변호사입니다. 안녕하세요. 김현 변호사입니다. 강력 사건들이 요즘 많이 발생하고 있어요. 묵지마 살인 등. 근데 이제 그 사건에 대해서 결과들도 나오고 있는데 그 결과에 우리 국민들이 납득하지 못하는 분위기예요. 네. 그래서 과연 그런 이제 판결은 어떻게 나온 것이고 적당한 것인지 과연 양형이 적당한 것인지. 예. 네.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나눠보려고 합니다. 네. 최근 순천에서 어떤 미친놈이 칼로 네. 젊은 길을 가던 여고생을 어린 찔러 여고생을 죽인, 찔러 죽인 사건이 있었어요. 정말 그 사건을 보고 정말 너무 무섭다. 대한민국에서 이런 일이 일어나냐. 이제 그런 불안감이 들었는데 그 사건과 관련해서 1심에서 이제 무기징역이 선고가 됐고, 예, 맞아요. 그와 관련해서 검사랑 이제 피고인 모두 항소를 했어요. 항소를 하고 검사는 사형을 구형을 했는데 보통 형사 사건에서 구형할 때 검사님이 말씀을 많이 안 하시거든요. 그죠. 그냥 피고인에게 징역 몇 년형을 선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라고만 말씀하시죠. 네. 이유를 말씀을 안 하시죠. 네. 그렇죠. 근데 이 사건은 검사가 빽빽히 종이에 적어와서 아주 길게 구형을 했었고, 사형을 구형을 하면서 절실히 부디 사형 선고해달라고 하면서 많이 이제 화제가 됐었죠. 네. 그래서 법원의 이제 양형 기준에 관해서 네. 구체적으로 이제 말씀을 나눠보려고 하는 거거든요. 네네네. 그래서 이제 대법원에서는 매년 양형 기준에 관한 책자를 발간을 하시죠. 네. 그래서 이제 살인 사건 같은 경우는 내용을 보면 5가지 정도로 이제 나눠놓거든요. 맞아요. 네. 간략히 설명을 드리면 참작 동기살인, 그다음에 보통 동기살인, 비난 동기살인, 중대범죄 결합살인, 그다음에 극단적 인명 경시 살인으로 이제 나눠놓고 이렇게 5가지의 이제 범죄 유형 중에 기본형, 그다음에 감경되는 형, 가중되는 형을 이제 정해놨어요. 그래서 네. 이릉의 이제 기준을 정해놨는데, 이제 참작 동기 살인 같은 경우는 간단히 말씀드려서, 그러니까 살인의 피해자가 이제 가해자를 정말 힘들게 했다. 범행을 좀 유발한 부분이 좀 있는 것 같다. 그러니까 유발을 넘어서 정말 힘들게 했다. 정말 힘들게. 네, 그 정도로 이해를 하시면 돼요. 네. 예를 들어서 수년간 네. 가족 간의 어떤 폭행이 이루어졌다던가 이루어졌다. 거기서 벗어나기 위해 살인을 했다던가, 그래서 피해자가 가해자를 정말 힘들게 했다. 이게 참작 동기 살인이고, 보통 동기 살인은 사실은 화나게 했다는 맞아요. 네. 과연 뭐 이걸 죽여야 되냐 뭐 이런 이슈가 남는 건데, 화나게 했다, 뭐 헤어지자, 아니면 길 가다가 네. 뭐 이렇게 어깨를 부딪혔다, 이렇게 화나게 한 건 맞는데 이제 뭐 벗어나기 위한 이렇다기보다 그냥 화나서 그냥 살인을 한 거예요. 네. 그리고 이제 비난 동기 살인 같은 경우는 화나게 한 것도 아니에요. 예를 들어서 제가 어떤 잘못이 있는데 그 잘못을 누가 신고했다고. 네. 그쵸, 고소. 그렇죠. 그런 신고를 했다라고 해서 그 사람에게 어떤 가해를 한다던가, 이런 유형이 이제 비난 동기 살인, 이렇게 이제 구분이 되는 거고, 네. 중대범죄 결합살인 같은 경우는 강간, 강도, 이런 중대범죄와 결합돼서 일어난 살인을 이제 얘기를 하는 거고, 이제 극단적 인명경시 살인, 이 같은 경우는 살인과 관련해서 일말의 어떤 주저함도 없고 두려움도 없이 네. 아무런 느낌 없이 살인을 저지르는, 네. 그렇게 5가지로 이제 정해져 있고, 이 유형 간에 이제 감경형, 이제 기본형, 이제 가중형이 이제 나눠져 있어서 맞습니다. 이제 그와 관련해서 사건을 한번 살펴보려고 해요. 네. 박대성 살인 같은 경우는 우리가 묻지마 살인이라고 하잖아요. 그쵸, 묻지마 살인으로 네. 분류가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보면은 모르겠어요. 참작할 만한 동기가 사실은 없어 보여요. 그쵸, 피해자분께서 뭔가 살인 범죄에 관여가 되었다, 원인으로서 피해자분이 행동하신 부분이 전혀 없는 그런 경우이기 때문에 묻지마라고, 이유를 묻지 않고 죽이겠다라고. 거기다가 이 사람이 첫 번째 범죄를 저지른 이후에 네. 또다시 맞아요. 살인을 하려고 준비를 하고 있었다. 네. 물론 논란은 있긴 하지만, 그래서 그런 내용들을 보면 이 사람은 이제 5번째 유형, 5번째. 극단적 인명경시 살인, 네. 이제 유형으로 이제 보이고, 이 피고인은 심신미약 등을 주장을 했어요. 이게 이제 양형기준표상 있으니까 이제 주장을 한 걸로 보이는데, 근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1심에서는 이제 받아들이지 않았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 유형은 기본형으로 23년 이상 혹은 무기징역, 그쵸. 예, 요 정도로, 그러니까 양형의 어떤 이릉의 기준이 이제 설정이 됐다라고 보면 되거든요. 그래서 그 중에 이제 무기징역형을 선고를 한 거예요. 네. 그렇다라고 봤을 때 변호사님은 이 형이 적정하다고 보십니까? 네, 저는 형이 적정하다고 생각하는 편이에요.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왜요? 이제 살인죄 관련해서는 형법에서 정하고 있는 형벌이 5년 이상의 징역형, 그 다음에 무기징역, 그 다음에 사형을 선고하라고 되어 있는데 징역형 중에서는 가장 중한 형벌인 무기징역이 선고되어서 적당한 형이라고 생각을 하였습니다. 네. 사형은 안 된다. 네, 저는, 전제신가요? 저의 생각은 사형 선고가 가능한가에 대한 회의가 있어요. 법률엔 규정되어 있으나 실제 사람이 사람을 죽일 수 있는 문제인가? 법률에 규정이 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저의 생각은 사형은 없는 거죠. 그러니까 저의 생각은 형벌 중에서는 가장 중한 형벌이 떨어졌기 때문에 적정하다고 생각을 하였습니다. 근데 저는 사형이 이제 법에 규정되어 있기 때문에 의미 있다라고 보고, 뭐 세계적으로 그런 부분에 대한 어떤 공감이 있는 것도 아니잖아요. 왜냐하면 사형을 집행한 나라들이 상당히 많아요. 맞습니다. 네. 네. 그리고 이 사건 같은 경우는 양형 기준표에 비추어서 보면 기본은 뭐 2, 3년 이상 또는 이제 무기로 돼 있고, 이제 가중이 할 경우에 있죠. 네. 무기 이상으로 돼 있단 네, 말이에요. 이 얘기는 법원에서도 무기 또는 사형을 예정하고 있다라고 보여요. 거기다가 이 사람이 뭐 만취로 인한 어떤 심신미약을 주장을 하고 있는데, 사실 저는 취하는 것까지 계획된 범죄다. 아, 만취도 계획했다. 그렇죠. 그러니까 만취인지도 모르겠고 만취인지도 모르겠고. 취한 것까지 네. 계획된 거다. 계획됐다. 그리고 무참히 가행위를 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가중 영역에 들어간다고 보이고 사형을 선고해야 된다고 봐요. 그리고 저는 뭐 사형이 집행되어야 한다는 뭐 입장이기도 한데, 제가 항상 말씀드리는 함부라비 법. 네. 눈엔 눈, 네, 이엔 이에는 이. 이. 그게 네. 함부라비 법전 아닌가요? 네, 맞습니다. 네. 네. 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사실 하나의 생명을 없애는 행위에 대해서는 생명으로서 갚지도 못하겠지만 사형은 집행되어야 된다. 선고되어야 된다. 그죠. 그렇게 사실 생각하고 내가 생명을 바친다고 해서 피해자가 돌아오는 것이 아니니까요. 사형을 선고한다 하더라도 부족하다고 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네, 거기다가 뭐 무기징역이 기한이 정해져 있지 않은 징역이긴 하지만 사실 선고된다 하더라도 나올 수 있잖아요. 그죠. 그 점을 많이 지적하시는 것 같아요. 법률상 이제 가석방 제도가 있어서 일정 이상 형기를 모범적으로 수행한 경우에는 법무부에서 심사를 해서 가석방을 시켜주신단 말이에요. 그렇게 해당이 돼서 이 사람이 사회에 나오면 어떻게 하냐, 무기징역을 선고해서 그렇게 보는 시선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쵸. 뭐 한 사람을 그러니까 죽였던 사람이 특히나 이거는 오유형, 극단적 오유형. 예. 인명경시 살인인데 과연 그 20년 안에 그런 어떤 상황이 달라질까 싶기도 하고, 오히려 불만만 쌓이다가 또 나와서 또 잘못된 행위를 하지 않을까, 이런 것들을 생각하면 참 뭐 사형 제도는 필요하다라고 보이고, 요즘 뭐 논의도 되고 있잖아요. 가석방 없는 무기징역. 그쵸. 가석방 없는 무기징역으로 해서 이제 사형을 어떻게 보면 대체하자? 뭐 이렇게 생각하시는 것 같아요. 네. 그것도 안 된다. 사형이 선고돼야 되고 집행돼야 된다고 봐요. 하지만 어쨌든 저는 양형 기준표상 무기징역이 선고된 것이 어떻게 보면 법원에서 할 수 있는 최고의 형을 선고한 것이고, 사형은 이제 생명과 연관된 부분의 박탈로서 어떤 것으로도 돌이킬 수 없는 것이기 때문에 무기징역을 선고한 법원의 입장에 대해서 이해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서로 그냥 지금 계속 알겠다고. 네, 잘 이해했습니다. 잘 이해했습니다. 네. 다음은 또 다른 이제 강력 사건이 있어요. 네. 그 사건 같은 경우는 뭐냐면 김래아 사건. 헤어진 이제 여자친구를 칼로 찔러 죽이고 그 여자친구의 이제 모친까지 네. 죽이려고 했던 사건이에요. 그 사건 같은 경우도 무기징역이 선고가 됐어요. 이 사건 같은 경우는 양형 기준표상 어떻게 보세요? 그 사건도 사실 글쎄요, 인명 경시까지는 아니어도 동기에 있어서는 너무 비난 가능성이 크지 않나라고 생각은 듭니다. 중대범죄 결합살인으로 갈 수 있는 건가라는 생각도 들기는 한데요. 일단은 저는 이제 3유형으로 생각을 좀 했었습니다. 예, 저는 뭐 2유형. 2유형. 네, 또는 사실은 살인의 대상이 기존부터 2명이었기 때문에 이제 5유형. 5유형. 그 정도로 이제 생각을 하고 있고, 사실은 범행 수법이 이제 잔혹하고, 물론 내 존속은 아니긴 하지만 상대의 존속이죠. 그 존속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네. 가중되는 항목에 들어가 있다라고 해서 뭐 5유형이든 2유형이든 무기 이상의 형을 선고할 수 있게 돼 있어요. 물론 이제 2유형 같은 경우는 15년 이상 또는 무기 이상이긴 하지만 과연 무기징역형이 적정한가라는 저는 의문이 있어요. 이 사람은 이제 좀 전에 말씀드린 양형 기준표에 따라서 또다시 좀 감경을 받기 위해서 심신미약을
혹은 또 우발적인 살인을 주장을 한단 말이에요. 그런 심신미약이랑 이제 우발적 살인을 이제 주장을 하는 거는 이제 감경 사유로서 이제 달라. 주장을 하는 네. 건데, 사실 그런 부분들을 이제 받아들이지 않아야 사실 양기준표상 이제 무기 이상을 선고를 할 수 있는 거니까. 그리고 이제 2심에서는 또 이런 얘기를 해요. 계획살인이 아니다. 이제 그 얘기는 뭐냐면, 칼을 이 사람이 이제 찔렀는데, 얘 주장으로는, 이제 모친이 먼저 칼을 들었다. 예, 그런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뭐 재판부에서도 이 부분이 계획살인 여부에 있어서 좀 중요한 부분인 것 같다라고 하는데, 이런 부분이 크게 양형에 중요할까라는 생각은 있어요. 그리고 뭐 한 명의 사상의 결과가 이제 발생했잖아요. 사망의 결과가. 그래서 사형을 선고를 해야 되니까 이런 기회를 줄 필요성이 있냐? 이런 생각이 네.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걸 판단할 필요조차 없는 거죠. 그렇죠. 그죠. 그 경과에 대해서 사실 피해자분들께서 얼마나 고통스럽게 사실지 생각을 해보면 이러한 변명을 들었을 때 더 화가 나실 수 있고, 이걸 왜 판단하느냐, 이러한 결과가 났는데 이미 누가 먼저 칼을 들었는지 여부 따위가 중요하지 않다고 당연히 저도 그렇게 생각은 듭니다. 네. 그래서 이런 부분이 만약에 감형의 어떤 그런 어떤 단서가 된다면 참 많은 국민들이 허탈할 것 같아요. 이 결과야 뭐 사실 뭐 진실을 밝힌다는 관점에서는 뭐 의미 있을 수 있긴 하지만, 이 내용에 따라서 이 사람이 인명을 경시한다 이런 사실이 달라지진 않기 때문에 역시나 저는 사형이 선고돼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좀 끔찍한 부분들이 너무 많다고 생각은 들어요. 처음에 말씀하셨듯이 참작 동기 살인 같은 경우는 판결문을 읽거나 기사 내용을 보다 보면 어느 정도는 납득이 되는 부분들도 생기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근데 이제 이런 도저히 이제 이해할 수 없고 피해자가 너무나 가엾죠. 그런 부분을 고려하면 사실 지엄하게 엄중하게 처벌하는 게 필요합니다. 그쵸. 제가 유튜브에서 봤는데 정확한 기억은 나진 않지만 딸을 강간살인을 한 죄인, 그러니까 법정에서, 이거 아마 실화일 거예요. 네. 강간살인이었던 것 같은데, 법정에서 피고인이 뭐 실실 웃고 아무튼 불성실하고 그런 모습을 보고 피해자 측에서는 되게 힘들었겠죠. 근데 이제 그런 부분들이 스스로 지켜야겠다라는 생각을 했는지 피해자의 모친이 법정에 총을 가져가서 쏩니다. 그래서 죽여요. 아, 네. 네, 그리고 그 주위에 있는 분들이 뭐 말리면서 이제 안고 마무리되는 그런 모습이 있는데, 사실 그런 어떤 상황들이 어떤 사형제도의 어떤 당위성이나 뭐 이런 부분들을 좀 단적으로 좀 보여주는 게 아닌가. 네. 그냥 그 복잡한 신경을 사실 뭐 저도 말로 표현은 못 하겠는데 그게 피해자의 마음이잖아요. 그죠. 우리가 가늠만 해보는 거죠. 이해할 수 없는 부분에 속하는 부분이지만. 되게 충격적인 사건이었는데 시비가 붙어가지고 집에 가서 칼을 가져왔어요. 그래갖고 무참히 무기징역 이상 이제 선고를 할 수 있는데 30년밖에 안 나왔다.